예,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의 추가 의혹들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왜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의혹이 터지자마자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총장 변호사였죠. 만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11월 4일 날 구속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돼가지고 계속 감옥에 있게 되는데 김수남 총장은 어떤 분이냐면 2012년에 수원지검 검사장하고 13년에 중앙지검 검사장하고 그다음 15년에 검찰총장 한 다음에 예. 근데 2020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로펌의 이제 대표 변호사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수남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면 본인이 이제 중앙지검에 있을 때 형사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무슨 범정 기획관 했던 그 변호사가 마침 같은 그 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잘하고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예. 그 변호사가 계속 일을 갖다 봐줬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4일부터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접견 갈 수 있고 접견 가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뭐 녹음되거나 뭐 녹취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뭐 잠깐 뉴스에 났었지만 김만배 씨의 변호사 비용이 뭐 100억이 넘는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의 지시를 받아서 집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들고 여기에 김수남 총장이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이제 공소장에 드러난 겁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변호사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처벌을 변호사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법률적 조언의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채무를 빨리 변제해야 된다거나 농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직원의 급여 등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액 수표로 보관해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법률적 조언이라고 한다면 뭐 죄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 대한 접견 노트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변호인의 접견 노트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국민들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네. 김수남 전 총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그리고 지금 이 A씨라고 하는 모 변호사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독 우리 검찰이 특수부 출신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좀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유독 검찰 앞에서만 나약해지는 검찰 수사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니 그 변호사가 만약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개해준 김수남 전 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소개만 해줬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A모 변호사도 실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걸로 봐요. 이제까지 특수부 출신, 예.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소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게 단순한 법률적 조언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기소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 A 변호사, 해당 변호사에게 정영학 녹취록이 20대 대선까지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김만배하고 수시로 통화했다. 1년에 20번 이상,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김만배 씨가 그 변호사한테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 전까지는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26일하고 10월 1일에
중앙지검에 자신이 그때 녹음했던 녹취록을 제출을 갖다가 했는데 그 녹취록이 무려 8건이나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김만배 씨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갖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정영학 녹취록이 오픈이 되면, 공개가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변호사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